안녕하세요. 마음토닥이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듣기 좋은 말만으로는 사람의 깊은 본성을 파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한때는 세상 다정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쳤던 기억, 혹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차가움에 마음이 서늘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본심을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 심지어 몸짓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표정은 의도적으로 꾸밀 수 있고 행동은 상황에 따라 계산될 수 있지만 말은 종종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마치 무심코 흘러나온 한숨처럼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미처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 숨겨진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의 방식까지 엿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바로 이 말이라는 창문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의 숨겨진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따뜻한 이해와 지혜를 더해줄 오늘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다독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하고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자신의 진짜 생각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표정 또한 능숙한 연기자처럼 상황에 맞춰 바꿀 수 있고 심지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산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말은 조금 다릅니다. 말은 마치 우리 마음의 지문과 같아서 애써 숨기려 해도 그 사람 고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조립되어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을 밖으로 불쑥 밀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공손하게 느껴졌던 사람의 말투도 시간이 흐르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면 자신도 모르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갑자기 툭툭 내뱉는 듯한 말투로 변하거나 무심결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듯한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적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 습관적인 말투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나 내면에 숨겨진 열등감, 때로는 불안함이나 공격적인 성향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비유나 농담, 심지어는 말을 끊는 타이밍에서조차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현인들은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까지 모두 담아내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일부가 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라는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속에 콕 박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 누군가가 무심코 던졌던 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나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전히 온기를 전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말 속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상대방의 말과 말투 속에 숨겨진 본심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6가지 말투 유형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말투들은 때로는 솔직함으로, 때로는 조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 하나의 특별한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꺼내보고 그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최근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혹은 나도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작은 알아차림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하지만 그 속뜻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말의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상대의 본심을 슬쩍 떠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질문도 하나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나는 원래 악의 없이 솔직한 편이라서 그래, 혹은 뒤에서 말하는 것보다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낫잖아? 라며 자신의 날카로운 말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거짓 없이 진솔한 태도는 건강한 관계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솔직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이 듣는 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굳이 끄집어내어 지적하면서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고 덧붙이지만 정작 그 말에는 상대를 위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미묘한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와 함께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배려가 빠진 직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유독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자주, 그리고 아주 단정적으로 내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딱 보니까 걔는 좀 계산적인 것 같아. 혹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저런 스타일은 결국 자기밖에 몰라. 와 같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곤 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렇게 타인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볼 때 타인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종종 자기 내면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그들의 단정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스스로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군가 힘든 일을 겪거나 실수를 했을 때 위로나 공감 대신 안타깝네. 근데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지는 않았을 거야. 혹은 나 때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지. 라며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은근히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런 말투의 핵심에는 은근한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더 나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더 잘했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털어놓거나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머,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순식간에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경험으로 돌려버리는 사람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어느새 들러리가 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의 이야기로 집중되곤 하죠. 예를 들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올 것 같아라고 말하면 번아웃? 나는 예전에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하면서 야근은 기본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넌 아직 괜찮은 거야. 라며 자신의 더 힘들었던 경험담을 늘어놓는 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방의 감정에는 큰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발판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 같은데도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우 그 정도 일로 그렇게 유난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 때는 더 심한 일도 웃으면서 넘겼어.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치부하거나 축소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투 자체는 조용하고 차분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깊숙이 박히곤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혹은 네가 느끼는 어려움은 과장된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다르고 그 어떤 감정도 함부로 평가받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이 잘못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이 나타나 거봐.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라며 이미 풀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도움이나 조언을 주지 않다가 꼭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나타나 자신의 성견지명을 과시하곤 합니다. 이런 말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 아니라 상대방의 자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고 돕고 싶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말투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복잡한 말들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 상황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걔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같이 일하기 힘들어라고 말할 때 조용히 듣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우님은 그 친구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돌아오는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글쎄요, 저는 뭐 딱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갈등을 싫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길 꺼리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한 번 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맞잖아요. 걔는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낸다면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거나 혹은 대화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가 최근 겪은 어려운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해서 팀 전체에 피해를 줬어. 너무 자책감이 들어라고 말할 때 역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나라도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일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빨리 털고 일어서서 만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지만 그 안에 상대에 대한 지지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성적이면서도 배려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평소에 꼼꼼하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 건 정말 기본적인 실수 아니야? 라며 질책하거나 가르치려 든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당신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그 사람이 타인의 감정, 실수, 그리고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지 그 마음의 결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의 한 자락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한두 번의 대답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말의 유형들과 또 상대방의 속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고, 혹은 나도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격적인 말투, 무시하는 듯한 어조, 은근한 비교나 끝없는 자기 이야기 속에 우리는 때로 지치고 상처받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핥히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우리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려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던 순간 분명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이만큼 해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말들 속에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요란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마음에 혹시 빈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그늘진 곳은 없는지를 먼저 조용히 살핍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무례한 조언을 늘어놓거나 성급하게 위로를 건네며 부담을 주지도 않죠. 그저 곁에 가만히 앉아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말보다 더 깊은 귀를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네는 말에는 진심과 배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따뜻한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건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심리학자 데이비드 호킨스가 고요한 배려는 가장 깊은 치유다라고 말했듯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은 결코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살피는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그릇과 같다고 말입니다. 예쁘고 따뜻하게 말하려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예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으로 기억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밤새 눈물 삼켜야 했던 아픈 기억을 안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 토닥이와 함께 작은 다짐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말이 지쳐있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나의 말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주 크고 거창한 위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짧고 소박한 말들 속에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 누가 정확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희미해질지 몰라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남겼던 감정의 온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밤새 뒤척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무너져 내렸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선물하기도 하죠.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옮겨놓는 보이지 않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이며, 자주 사용하는 말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해 오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홀로 그 아픔을 사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 토닥이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의 말도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함부로 깎아내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을 더 자주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계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거에 상처 주는 말들 때문에 여전히 힘드시다면 이제는 따뜻한 말들로 그 상처를 위로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건네주세요. 그래도 나는 참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잘 해낼 거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다독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토닥이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마음 토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